네, 안녕하세요. 2012년 2회 4과목 시작하겠습니다. 자, 4과목. 자, 계속 기출문제들 복습하고 계시죠? 예, 복습이 일단 최우선이고, 그리고 문제도 먼저 풀어보시고 강의를 꼭 보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처음, 그냥 딱 강의만 보시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복습 예습 꼭 하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1번. 다음 중 서피스 모델의 일반적인 특징. 자, 솔리드 서피스 와이어프레임. 이번엔 서피스가 나왔죠. 자, 서피스. 시가공 정보를 얻기가 용이하다. 뭐, 용이하다라는 것보다 어쨌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복잡한 형상 표현이 가능하다. 예, 형상 표현 가능하고요. 뭐 어쨌든 입체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형상 표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유한요소법 적용을 위한 요소 분할이 쉽다. 자, 유한요소법 그쵸? 또 나오죠. 우리 FEM이라고 했던 유한요소법. 이 유한요소법은 솔리드 모델링에서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은선 제거 가능하다. 그렇죠. 우리가 뭐 판때기가 앞에 있으면 뒤에 있는 형상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지만 와이어 프레임은 이렇게 내가 수습광으로 만약에 만들었다 싶으면 이렇게 이 뒤쪽을 가릴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 말고는 소피스랑 솔리드는 은선 제거가 가능하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 자, 62번. 일반적인 CAD 시스템에서 2차원 평면에서 자, 원 그리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몇 번 반복해서 나왔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CAD 시스템, 오토캐드나 여러 가지 CAD 시스템에서 하나의 딱 원을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놨고요.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보시면 이게 원이 하나의 원이 되는지 아니면 여러 개의 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드로잉이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만 좀 눈에 띄는 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이 두 개의 점 지정 같은 경우에는 원을 그릴 수는 있어요. 그릴 수는 있는데 딱 하나의 원으로 지정할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두 점이 있으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런 원도 그릴 수 있고 이런 원도 그릴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땐 두 점과 반지름 값을 알면 하나의 원으로 딱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면서 한번 그려보시면서 다른 원이 될 수는 없을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예, 이런 거는 굳이 외우시지 않아도 그죠? 자, 그 63번 비스플라인 곡선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 비스플라인 곡선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자, 특징이 이거였죠. 곡선의 접속성과 연결성이죠. 그리고 제어성. 그래서 이제 접속성과 제어성, 그리고 같은 말로 연결성과 조작성,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이런 특징을 보면 일단 비스플라인 곡선이다라는 정도의 수준은 이제 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뭐 심화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덧붙이기 위해서는 이 정도 돼 있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자, 꼭지점 위치를 이동해서 곡선의 형태를 수정하여도 연결성이 보장된다. 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죠. 자, 꼭지점 위치를 이동해도, 그래서 곡선 형태를 수정해도 연결성은 보장된다. 연결이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베지어 곡선의 조작성과 스플라인 곡선의 연결성을 합한 곡선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공부를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거 정도의 수준이고 해설에 지금 있는 거는, 그래서 보기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추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해설에 있는 내용이고, 자, 한 개의 정점 변화는 곡선 전체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꼭지점을 이동을 시켜도 그죠? 곡선 전체에 영향을 준다가 아니고, 자, 연결성이 보장되고, 그리고 다각형에 따른 형상 예측이 가능하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못 봤던 내용인데, 이런 것들도 체크를 이제 해 두시면 되고요. 이 곡선상의 점 몇 개를 알고 있으면 비스플라인 곡선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곡선상의 점 몇 개를 알고 있으면 비스플라인 곡선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2번이죠. 예.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체에는. 자, 그리고 64번 레스터 방식의 그래픽 모니터에서 수직 수평선을 제외한 선분들이 계단 모양으로 표시되는 현상. 자,
레스터 방식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수직 수평선을 제외한 선분들이 계단 모양으로 표시되는 현상. 자, 이게 이제 에일리어싱이라는 현상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에일리어싱 이거는 이제 자주 뭐 반복해서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그죠?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효과를 에일리어싱을 없애기 위해서 안티 에일리어싱 기법을 사용한다라는 정도까지 매칭을 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5번. 빛을 평강시키는 특성을 가진 유기화합물을 이용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다. 디스플레이 장치니까 뭔 D가 붙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물질은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중간 상태. 자, 이게 이제 플라즈마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시면은 온도에 매우 안정한 유기화합물인 액정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형광성 유기화합물, 이게 이제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전개 발생 현상,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는 자체 발광형 유기 물질. 자, 요걸 이용한 게 지금 OLE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키워드겠죠. 그래서 여기서 자체 발광이므로 백라이트가 필요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장치가 훨씬 줄어들겠죠.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지니까. 그죠? 그리고 각막화가 가능하다. 큰 단점으로는 단점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런 데서 나오는 이런 이런 버닌 같은 키워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눈에 보이는 얼룩이 남게 되는 것. 그래서 보다 보면 눈에 보이는 얼룩이 남게 되는 단점이 있다라는 것, OLED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6번. 2차원으로 구성되는 원추곡선의 일반식이 A와 같다고 합니다. 자, A와 같다. 그리고 각 개수 간의 관계가 식 B로 나타난다. 이 원추곡선은 무엇이 되는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우리 판별식이라는 걸로 옛날에 수학 시간에 공부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 0보다 크면 해가 2개고, 그러니까 2차 식에서 해가 2개가 나오고 0이면은 1개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2 제곱은 0, 요런 거는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에 집어넣으면 0이 나오니까 답이 뭐 x는 2 하나죠, 그죠? 이런 식이었고,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제 허수가 나왔었죠. 예, 답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거는 우리 원형 형상 있죠? 원형상. 이런 형상 또는 뭐 이런 형상.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형상이 어떤 형상으로 정확하게 정의되는가가 원추곡선의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xy에 대한 함수 ax제곱 플러스 bxy 플러스 cy 제곱은 있고 해서 이게 0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요 값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아니면은 0보다 작거나 요걸 갖고선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이 0보다 작게 나올 때는 타원의 형상이 나옵니다. 타원. 네. 타원의 형상이 나오고 타원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장축과 단축이 있다는 거죠. 예. 이 장축이 있고 요 단축의 길이가 다르죠. 장축과 단축이 따로 없이 똑같다면 그거는 정확한 원이 되겠죠. 그래서 요 조건이, 특히 요 조건이 있을 때는 이 표준형 원추 곡선에서 우리가 타원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어쨌든 이 식을 외우라고 하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옛날 우리 배웠던 판별식에 대해서 무슨 조건에 대해서는 원추곡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은 포물선입니다. 크면은 원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a제곱 이게 이제 타원의 표준형 방정식인데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이게 지금 장축의 길이죠? 예, 장축의 길이. 얘가 이제 단축의 길인데 이 a제곱, b제곱을 통해서 우리 a값과 b값을 구해서 이렇게 타원의 크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67번은, 자,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고, 이거 이제, 일단 이걸 좀 암기를 해 두시면 좋은데, 예, 이게 암기가 좀 돼 있는 게 우선이긴 한데, 너무 힘드시면은, 뭐, 비트, 바이트, 필드, 레코드, 데이터베이스, 요 정도 외워 놓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뭐 다 알아두시면 좋죠, 당연히. 그래서 요 정보의 단위가 가장 최소 단위가 비트, 가장 큰 단위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서버에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억 장치에 집어넣을 수 있는 레코드들 중에서 가장 큰 거다라는 거고, 뭐 레코드를 하면 안 되겠네요. 어떤 기록들에 대해서 가장 큰 단위가 데이터베이스, 작은 게 비트.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트는 정보를 기억하는 최소 단위, 그리고 바이트는 8비트의 길이를 가지는 정보 단위. 자,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한 말이겠죠. 8비트를, 여기서 8비트를 묶으면은 바이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바이트라는 말도 많이 쓰죠. 자, 파일은 셀의 집합이 아닙니다. 이 셀의 집합과는 연관이 멀죠, 여기서는. 네. 그래서 파일은 성격이 다른 레코드들의 전체 집합이다라는 것. 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로 이제 이렇게 공부가 되어야겠죠. 이 말로. 그래서 블록은 레코드들의 집합이다. 그렇죠? 블록은 레코드들의 집합. 이 순서를 알아두시면 우리 조선왕조 태정태세문단서 외워놓으면 나중에 편하다 하듯이 그렇게 좀 공부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8비트 ASCII 코드라고 합니다. 이게 ASCII 코드인데 이제 몇 개의 페리티 비트를 사용하는가? 여기서 이제 페리티 비트가 하나, 존 비트가 3개, 숫자 비트 4개 이렇게 구성이 돼서 8비트 ASCII 코드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숫자 페리티 비트 1개, 존 비트 3개, 숫자 비트 4개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9번 보실게요. 자, 중앙처리 장치와 상대적으로 느린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자, 중앙처리 장치 CPU죠. 그리고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느리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접근 속도를 완충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속의 기억 장치는 이건 이제 캐시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하나는 빠르고 너무 하나는 느리면은 서로 이제 같이 어느 정도 가야 되는데 이제 병목 현상이라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 자, 병목 현상. 그러니까 꼬인다는 거죠. 뭐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처리를 할 때. 그래서 이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범용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이 캐시 메모리라는 건요. 예. 그래서 이건 캐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른 컴퓨터 자격증이나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캐시 메모리는 자, 여기서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그 데이터 접근 속도를 좀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 차이가 있으면 병목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0번 CAD에서 레이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그리고 우리 CAD라고 하면 오토캐드만 거의 떠올리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CAD라는 건 이제 어떤 전체적인 설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설계를 할 때 컴퓨터를 가지고 설계를 할 때 이 레이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고 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나 이제 CAD를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레이어의 개념이 아무것도 아니죠, 솔직히. 그래서 선의 종류, 그래서 도면층, 예. 우리말로 그대로 도면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면을 몇 개의 층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색깔을 입히거나 아니면 두께를 만들어서 나중에 출력할 때 관리하는 거를 레이어라고